매월 동화가 수조에 나왔었어요. 연습. 그러다가 제가 25일까지 마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중단됐어요. 이 글씨가 왜 이쪽으로 몰리니까 학대형. 박 선생님, 이 불을 끄면 잘 보일 텐데 너무 반사하게 하고 안 보여. 박 선생님 이게 지금 195%래 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너무 차라리 그게 보여요. 꺼야 이게 잘 보여? 보여요. 이게 한쪽으로 다 몰리는 거고 이쪽으로 이게 이쪽으로 가야지. 그게 지금 프로수가 밑에 195%로 돼 있는데 190이요? 예. 아, 너무 확대가 돼서 그렇죠. 100%만 하면 150이 120. 어때요? 글씨 너무 작아요? 조금 비워요. 조금 펴요? 됐어요. 근데 이 동아리는 제가 원주 학성초등학교에 원주의 학성초등학교 근무할 때 우리 반에 있는 학생을 주인공으로 제가 쓴 거예요. 근데 왜 이 아이를 주인공으로 썼냐면 5학년인데 얼마나 말썽을 피는지 선생님들도 머리를 흔들고 또 친구들도 전부 싫어해요. 오늘 학교 폭력에 대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 동화를 먼저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동화에 멋을 붙일까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화를 시조에 나갔었어요. 2014년 시조에. 그래서 상작가나 선생님 할 말 있어요. 어린이 문학치료, 원교육. 여러분들이 나가서 강연하다 보면 어른만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어린이들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수업이 시작되는 벨이 울리고 아이들이 자리에 앉기 시작했다. 그때 선생님 영찬이가 희진이를 때리고 도망가다 컴퓨터를 건드려서 망가졌어요. 선생님 영찬이가 허락도 없이 내 음료수를 가지고 가서 먹어버렸어요. 선생님 영찬이가 접착제 스프레이를 내 책상에 뿌렸어요. 계속 애들이 이러느냐고 정신이 없어. 영찬아, 친구에게 먹어도 되냐고 물어본 다음에 먹지게 됐니? 하고 선생님이 타이르셨다. 영찬이는 대답도 안 하고 뒤쪽에 비스듬한 자세로 앉아서 실컷 일어나라 라는 듯이 뒤틀린 표정으로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난 어쩌겠느냐. 그때의 애들도 그랬어요. 수업 시간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선생님은 영찬이를 항상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셨다. 학교 폭력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선생님의 책임도 크다는 걸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 애들 몰래 주머니에 간식을 꺼내 영찬이 책상 위에다 몰래 놓고 가기도 하셨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저만 혼자 먹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사탕도 없어요? 아까 주셨잖아요. 3통을 깹니다. 라고 큰
한마디로 말해서 선생님을 난처하게 하기도 한다. 오늘은 지선영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오신 게 석 달째 되는 날이다. 이제 선생님 보고 정도 들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글쓰기 실력도 늘고 재미있어하는 아이들이 많다. 지선영 선생님은 우리 딸 이름입니다. 한바탕 수선스러움이 지나고 교실이 조용해지자 선생님은 오늘은 칭찬합시다는 주제로 친구들을 칭찬하는 글을 쓰겠어요. 친구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하는 이유까지 한번 써보세요. 두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논술해 보세요 라고 말씀하셨다니 국어 시간이겠죠. 아이들은 옆에 친구가 볼까봐 쓴 것을 이리저리 감추면서 열심히 쓰고 있었다. 친구를 칭찬하다 보니 마음도 즐거워졌고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친구의 좋은 점이 자꾸 생각나 기분이 좋았다. 아리마, 색연필 좀 빌려줘. 영순이는 벌써 다 쓰고 칭찬이 말에 위에 예쁘게 꾸미기로 했다. 그런데 영찬이는 자신에 대해서는 뭐라고 썼냐 하면 별로 성실하지 않아서 저도 제가 싫습니다. 라고 썼어요. 이건 정직하죠. 친구 칭찬하기에는 엉뚱하게 영찬이 칭찬하기 이렇게 썼어요. 지 이름을 약한 애들을 도와준다. 키가 크다. 치구 좀 한다. 라고 저 자신을 칭찬해서 써놓았어요. 엉뚱하죠? 예. 그것을 보시는 선생님은 피식 웃으시며 영찬이답게 대단히 창의적이고 멋져요. 이래도 칭찬 저래도 칭찬이야. 선생님은 잠시 후에 선생님이 쪽지에 편지를 써서 영찬이에게 슬며시 주셨다. 영찬아, 선생님은 요즘 매일매일 영찬이에게 놀라고 있어. 처음엔 너무 개구쟁이 같아서 걱정이었는데 그동안 지내보니 논술도 잘 쓰고 머리도 영리하고 듬직하고 친구 간에 의리도 있어 보이고 등등등등등. 그리고 선생님이 칠판 청소도 시키면 깨끗하게 잘해주고 앞으로도 이렇게 영찬이에게 많이 놀라고 싶어. 근데 남자애들 중에 영찬아, 네가 대장이라며 네가 우리 반 아이들 잘 끌어주리라 믿어. 선생님과 다정하게 지내자. 참 오늘 저녁에 선생님 집에 놀러 올래? 너 좋아하는 피자 쏠게. 희진이도 오라고 했으니까 특별한 일 없으면 꼭 오렴. 지선영 선생님이 해가지고 쪽지를 보냈어요. 예. 얘가 어떻게 보냈을까요? 쪽지를 읽어본 영찬이 눈이 빛났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선생님 가고 말렵시오. 맞습니다. 라고 새끼들 하마터면 큰 소리로 얘들아 나 오늘 지선 선생님이 놀러 오라고 하셨어. 라고 할 뻔했다. 희진도 같이 오라고 하셨어. 라고 해서 선생님 입장을 또 난처하게 해드릴 뻔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네. 여기 불 일부러 네. 이거 잘 보여가지고 일부러. 뒤쪽은 하나 켜져 있고. 아, 네. 있어요? 네, 그러죠. 너무 어두우면 안 네네. 돼요. 네네. 괜찮을까요? 네, 입에서 그냥 나오는 걸 참고 영찬이가 참고 있다가 라고 선생님 입장으로 난처하게 해드릴 뻔했다. 그날 그 다음부터 무슨 수업을 했는지 영미가 왜 짜증을 내고 트집을 잡았는지 영찬이는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선생님 집에 놀러 갈 생각 때문에. 누구랑 같이요? 희진이. 희진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 혼자 좋아하는 짝사랑의 친구예요. 그냥 공부 잘하는 아이스가 우선. 네. 수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늘 아래 작고 동그란 운동장을 가로질러 집으로 달려왔다. 하얗게 흐드러지게 핀 찔레 덤불 위에서 짹짹거리던 작고 예쁜 새들이 후다닥 놀라 날아가 버렸다. 이 운동장의 전경은 대북국민학교라고 있었어요. 화천 수력발전소가 있는 그 국민학교인데 대북국민학교의 모습이에요. 운동장 모습이. 제가 거기서 1학년 담임을 하고
하고 있었을 때 그 모습입니다. 네. 운동장이 끝나는 작은 언덕길을 단숨에 넘어서 커다란 발전소도 순식간에 지나고 맑은 강물이 흐르는 다리 위를 바람을 가르며 달릴 때는 너무 행복해서 가슴이 터지는 것만 같았다. 영찬이네는 2살 터울인 삼형제와 아빠만 남겨두고 엄마가 5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아빠는 읍내에 있는 세차장에서 일하신다. 지난 어버이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아빠에게 편지를 쓰라고 하셨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우리 밥을 차려주시고 청소하고 늦게 주무시고 또 밤낮으로 우리 때문에 걱정만 하시는 아빠다. 추우나 더우나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며 손님에게 늘 허리 굽혀 친절하게 인사하시고 또 항상 존댓말을 쓰시면서 고생하시는 아빠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 아빠가 항상 웃으시게 해드리는 것이 내가 어린이 되었을 때 해야 할 꿈이라고 편지를 써서 드렸다. 네. 그렇게 개구쟁이고 그렇지만은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착해요. 그 학교 폭력 애들도 보면 그 안을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그래도 내면에는 뭔가 자신만의 사람이 있어요. 아빠는 그 편지를 보고 우리 영찬이가 벌써 이렇게 커서 아빠 걱정을 해주는구나 하시고 기뻐하시면서 뒤돌아서서 연수를 서시셨다. 이건 꾸민 얘기입니다. 걔네 아빠 얘기할 때. 그때 아빠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었던 것도 지선영 선생님 덕분이었다는 생각이 또 들었다. 그때 편지 내용 때문에 이런 영찬이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나신 후 선생님은 종종 맛있는 것을 만들어서 나와 내 동생을 먹으라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지선영 선생님의 사랑에 듬뿍 담긴 꿀맛 같은 특별 요즘은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았다. 가는 길에 시진이와 선생님께 갖다 드릴 하얀 쌀꽃 2다발을 꺾어서 양손에 쥐고 땀이 나도록 달렸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선생님께 편지를 썼다. 지선호 선생님께 할 말 있어요. 선생님 매일 복도에서 뛰어다니고 수업 시간에 늦게 들어오고 툭하면 졸고 그래서 정말 양심에 찔리고 죄송해요. 앞으로는 속 안 썩이고 다 잘할게요. 믿으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1초 걸면 꼭 받아주세요. 그리고 선생님은 내가 속으로 희진이를 좋아한다는 걸 어떻게 아셨을까요? 선생님은 천재예요, 천재. 지선 선생님 되게 알라고 쇼 맞지? 평소에는 10분도 안 걸리는 선생님 댁이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지 영찬이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뛰어가지 말고 날아서 갔으면 좋겠다. 예, 동화 끝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골에 나와서 이 동화를 걔 줬어요. 영찬한테. 제가 봐라 이거 뭔가 이거 내 얘기잖아. 내 얘기야. 내 얘기. 날 쳐다보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래.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옆에 반 선생님들 다 그래. 쟤 왜 이렇게 변했느냐. 선생님도 막 고개를 흔들고 막 진짜 제 학교 안 오는 날 학교가 제일 조용한 날이래. 깨구리 잡아다 여자 여자 책상에 나갔다 놓고 꽃을 갖다 칠해놓고 그리고 체육 시간에는 조금 늦게 나가서 애들 도시락 훔쳐서 먹고 뭐 다른 선생님들이 별짓을 다 해도 못 고쳤어. 근데 이렇게 그 뒤로 얘가 너무 달라져서 그게 뭐냐 비결이 뭐냐 하고 나 쫓아다니면서 물어봤어요. 우리가 문화치료 하다 보면 아이들도 만나잖아요. 어른도 만나고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쓴 동화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동화를 쓰세요. 손주를 대상으로 쓰셔도 좋습니다. 손주가 맞습니까? 손자가 맞습니까? 손주라 해 그래야 둘 다. 주라 그래. 예. 헷갈려요. 자꾸 손자인데 손주인지. 네. 아직도 둘레여서. 총님이 아직 안 오셨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려도
지금 바로 시험 들어가요. 그 다음 시간에. 시험 들어가는데 문화체육부에 제가 이제 그거를 자격증 과정 낼 때 2달 동안을 한 개만 틀리면 빠꾸 막 그랬어요. 계속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검정 과목 선생님 마이크 없어요? 안 들리세요? 아니 마이크가 들리긴 없는 것 들려서 같아요. 시원시원하게 할게. 안 들리니까. 안 되면 그냥 하세요. 어제 했는데. 네. 그럴 때 제가 거기에다가 검정 과목 분야 또는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이틀이 문화체육부에서 내라는 서류 중에서 검정 과목 그게 결국은 뭐예요? 시험 과목이죠. 검정감. 분야 또는 영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 2급 필기시험 제가 이거 여기서 말씀드리면 탄핵감입니다. 탄핵. 밤에 지킬 거죠? 내 동영상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100% 다는 아닙니다. 라고 동영상에 보이시죠? 네, 어서 오세요. 네. 인간 내면 서사 이해 과정. 제가 강의 다 했던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인간 내면 서사 이해 과정. 써드릴 수는 없죠, 그죠? 문학 매체 이해. 문화 힐링 지도사가 갖추어야 할 자세. 문화 힐링 프로그램 이해. 교수법 및 교수 이론. 교수법 및 교수 이론은 문체부 지도사 명칭 사용 시 필수 과목입니다. 문화 힐링 프로그램 지도 시험 과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통틀는데 100% 그거랑 똑같지는 않습니다. 네, 내가 얘기했어요. 100% 똑같지는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 예. 만석에 네. 인간 내면 서사 이해 과정, 문학 매체 이해, 문화 힐링 지도사가 갖추어야 할 자세, 문화 힐링 프로그램 이해, 교수법 및 교수 이론. 예. 확실합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언제 시험이에요? 다음 주요? 다음 주? 다음 주에 우리 중간고사 시험 봐요. 네. 중간고사. 예,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수법 및 교수 이론. 오늘 박희정 선생님이 또 시간을 주실 거예요.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중요해서 그분한테 가져가 했는데 그대로 똑같이는 않아도 됩니다. 네. 창의적으로 거기에다가 교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자기 생각도 밑에다 부연 설명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아시죠? 오늘 제가 카톡에 또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네, 창의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교수님 얘기하신 거 이거가 여기 이게 책 제목인가요? 아니면 이거가 제가 강의한 내용 중에 그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가 이제 시험에 나온다고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네. 어쨌든 제가 강의한 내용 중에서 시험에 나오니까 이거는 강의한 내용이겠죠. 자, 그러면 제가 2강에 보면은 그거와 연결된 게 2강 3강인 문학매체 이해와 문학힐링 전문가가 갖춰야 할 자세 3강 때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 김영옥 선생님이 올려드린 거
거기 다시 상방으로 올라가 보시면 거기 나올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도사 문학 매체 2회만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 문학 매체. 문학 매체 2회 지금 파워포인트에 떠 있습니다. 네, 팔딱팔딱 뛰는 붕어가 지금 도착했습니다. 자, 천천히 올리겠습니다. 천천히 올리겠습니다. 제가 프린트해서 드린 것 같을까요? 어디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셨나? 프린트해서 드렸죠? 아니요. 없는 것 같은데. 안 주신 것 같아요. 네, 문학적인 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자세. 두 번째. 교수님 좀 한 번만 더 다시. 왜 거? 좀 거예요. 이거 파일로 올려 붕어부터 먹어야지. 붕어부터. 파일로 이거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나중에 파일로. 내가 메일에 있습니다. 내 컴 속에 있는데 메일 번호를 내가 왜 올리려고 했습니까? 필요한 부실은 그걸 보내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올리라 했어요. 메일 번호. 그냥 문학적인 전문가가 카톡에 파일로 올려주시면 우리가 다운받은 분이. 어? 카톡에 파일로 올려주시면 우리가 그냥 일일이 다 안 보내셔도 돼요. 복사해서 뒤졌어. 아니 못 봐도 상관없네. 문학적인 원리와 효과. 네. 복사해서 드리고 개인적으로 또 요청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메일로 보내드릴 수도. 이건 학생들이 먹으면서 공부한 이렇게 행복한 교실은 없습니다. 선생님 행복한 교실. 예. 자선서 쓰기를 이번 2급 과정에서는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거 부교재를 만들었는데 1급 과정에서 하겠습니다. 자선서. 학교 폭력 청소년 마음먹이거든요. 보여요? 네. 이 오른쪽에 계신 분은 성균관대학교 현재 교수님이시고요. 학교폭력연구소 소장님이세요. 소장님이시고 국회 뭐 여기저기서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자로 계속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한 명이 안 오시기 때문에 제가 자꾸 하면서 주춤주춤하는데 여기 이제 걸려. 뭐. 좀 아까 가져오셔야 돼. 그러니까 남측이 어디서 찾는 이걸 한 개씩 가지면 되는 거예요? 아닌데. 그건 아니에요. 장으로 해야 돼요. 장. BTS 가사 참조 그런 거 나오죠. 네, 그러니까 그게 한 부가 아니라
12부를 뭐야? 일일에서 가족 참여 뭐 여기까지 12번 했을 텐데. 맞나요? 맞아. 아, 그러면 한 번씩만 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뒤로 넘겨야 될까요? 한 가지 갖고 옆으로. 제가 학교 폭력 강의를 할 때는 실제로 강의를 할 때는 학교 폭력 예방 연구소가 남양주에 있습니다. 남양주에 있는데 다 남았어요? 거기 가면은 경찰이 입회하고 너무 늦었을 것 그다음에 그냥 돌리는 빨리 끝나면 주세요. 연구소 소장님을 돌리는 계시고 거예요? 돌릴까요? 네. 자기 것만 하고 지금 여러 개. 그리고 이렇게 일자로 된 책상에서 이거 하나 하고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만 됐으니까 그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한 장씩 하고 연구소 옆으로 넘기시면 돼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경찰이 입회하고 부장님이 입회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강의하는 거를 본인들이 다 녹음을 합니다. 앞에 갖다 놓고 저는 마이크 주고 옆으로 보내세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일 때 경찰도 앉아 있어요. 강의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쉬우냐면 넘기세요. 손님입니다. 자꾸 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꾸 해보면 지난번에 안신학교 순서를 보여주셔서 왼쪽 옆에 한장 주세요. 그쪽 옆으로. 이게 벌써 하나요? 네. 그래서 강의하라 그래서 제가 안신학교 순서 했는데 시간은 20분밖에 안 주는 거예요. 안 그러잖아요. 20분밖에 안 주고 강의를 하라는데 이거 준비한 것만 해도 이게 파워포인트 1시간짜리예요. 20분 동안 하라고. 남겨서 뭐 19분까지 어떻게 했어야 돼? 이건 자료 하나도 안 보고 했죠. 19분까지 자료 안 보고 그냥 강의 다 한 다음에 몇 분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1분 남았다. 와. 그때 이거 1분인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20분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나왔을 때 우리 나우림 부원장님 상무님 날안 쫓아오거든요. 녹자. 아니 다 써가지고 와서 읽으라 그래도 벌벌 떨려서 못 읽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술술술술 나오는 애예요. 내거 더 어디 갔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술술술술 나오는 애니까 그걸 알았어요. 근데 문현희 선생님이 사진도 올리셨더라고요. 네. 자, 자꾸 이거 어수선해서 내가 지금 그래서 사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강의 자료 등 BTS 가사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번호대로 안 있네요. 네. 제가 그 학교 풀리는 아이들을 강의를 그렇게 하다가 줌으로 또 해요. 줌으로. 근데 중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1학년까지 학교에서 한 명씩 제일 문제가 되는 학생들을 모아서 경찰서에 올라가면 걔네들을 강의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10명을 강의했잖아요. 다음 시간에 걔네들 또 올까요?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학교에서 또 남양주 북부경찰서 그 가운데에 있는 학생들 또 10명이 와요. 10명이. 쉬워요? 한 번 왔을 때 눈 맞춤하고 서로 마음 열고 그 다음에는 굉장히 쉽습니다. 맨날 생소한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생소한 아이들이. 왜 그래요? 그만큼 학교 폭력 애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있나 연구하다가 학교 폭력 이건 이제 북부경찰서에서만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8명의 강사를 각 분야에서 추천받아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그 10명씩 오거든요. 그 10명이 권영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내 강의를 듣고 또 다른 선생님 강의를 듣고 10명이 8선생님들의 강의를 듣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한 사람 한 번만 하지만 근데 한 번 해도 처음에 아이들이 딱 오면은요 모자 푹 뒤집어 시커먼 마스크 쓰고 그리고 손잡고 들어와요. 내가 그날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아들 보고 전화해서 야 상아 큰일 났다. 엄마 왜? 화교통역 애들이 온다는데 엄마 걔네들은 무섭다 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딸딸딸딸 웃으면서 엄마 걔네들이 쟤네들끼리나 그러지 감히 선생님한테 무슨 폭력을 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래서 그러나?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뭐 경찰이 안전히 부르니까 막 그런데 처음에는 땅만 쳐다봐. 보지도 않아. 조금 시간이 가면서 그 아이들의 눈높이를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 데리고 문학치료는 어떻고 공장에 사무사는 시에 사는 걔네들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그래서 강의의 그 내용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있어야 돼요. 뭐를 틀어놓느냐? BTS 그 6명의 애들 쫙 노래하는 거죠. 쫙 틀어놓으면 거기서 다 잘 돼 있잖아. 막 틀어놓으면 애들 눈이 반짝반짝해서 네 보세요. 예. 반짝반짝해지면서 근데 우리는 박사 선생님 얼굴을 보는 게 아니고 가방을 쳐다봐요. 그것 때문에 그 노는 시간에 풀어놓으세요. 지금 수업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BTS 애들이 노래하는 걸 쫙 틀어놓잖아요. 틀어놓으면 애들이 봐요. 자, 아는 친구들 같이 하자 이래요. 그 가사가 얼마나 좋으냐면 저는 그냥 어마어마해. BTS의 그 하는 알죠? 전 세계적으로 요즘은 라스베가스에 가세요. 요새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그 라스베가스에 거기 그냥 프랑카드가 BTS 프랑카드가 끝도 없고 그리고 그 BTS에 사인 받으려고 줄 서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냥 끝이 안 보여요. 지금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지금 뜨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국어 공부를 잘하려면 글쓰기를 잘하려면 운동을 잘하려고 말로 해야 될까요? 실제로 운동을 해봐야 될까요? 그럼 걔네들이 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땅만 쳐다봐요. 저는 벌써 마음문이 열려요. 마음문이 야 BTS가 저렇게 유명하게 된 거는 거저됐겠니? 그러면 아니 이제 알아 이제. 그때부터 소통이 되는 거예요. BTS의 단장은 왜 이렇게 이쁜 거야 오늘 진짜. BTS의 단장이 럼이에요. 럼. 그 중에서 럼이라는 BTS 단장이 있어요. 그 단장의 집에 가보면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책들이 어떤 한쪽 분야의 뭐 인문 뭐 과학 이런 게 아니고 다양한 책들이 BTS 방에 그 책이 있는데 취재하러 가보니까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럼이 분장하는 거 있잖아요. 분장하려고 분장실에 앉아서 있잖아요. 그때도 책을 들고 있대요. 그렇게 독서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를 걔네들이 쓰는 거예요. 그거를 어제 컴에 저장한 걸 생각 올라갔는데 또 안 열려. 이 컴이 버전이 오래된 거라고 좀 봐주지. 안 누르고 할머니 좀 봐주지. 안 열려. 그래서 못 가져왔는데 그 가사가 어떤 가사냐면 저 하늘에 별들이 저렇게 반짝거리는 건 바로 너와 내가 빛나기 때문이야. 이런 가사. 그러니까 뭐를 올려주느냐? 아이들의 자존감을 올려주는 거예요. 와, 너가 나.
그 가사 그러면서 걔네들이 막 노래를 부르는데 그 럼이 유엔에 불려간 거예요. 럼이 유엔에 불려가서 연설을 하라고 시킨 거예요. 멋있잖아요. 우리나라 청소년이. 네. 그 유엔 럼의 연설은 어제 실수했더라도 어제 나도 여기 꺼졌어. 여기 이 안에 있는데 얘를 또 실하면 또 시간 걸리니까 어제 실수했더라도 어제 나도 나이고 자 절대로 실수하면 안 돼. 너네 자꾸 실수하니까 학교 폭력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말하면 걔네들 절대로 말 안 들어요. 럼을 앞에다 세우고 어제 실수했더라도 어제의 나도 나이고 오늘의 부족하고 실수하는 나도 나입니다. 내일이 좀 더 현명해질 수 있는 나도 나일 것입니다. 이런 내 중요한 거 따라하세요. 내 실수와 내 실수와 잘못들 모두 나이며 자, 내 삶의 별자리에 가장 밝은 별물이입니다. 누가? 내가. 예. 저는 오늘의 나이든 어제의 나이든 앞으로 되고 싶은 나이든 제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처음엔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코리아에서 이제 평범한 가정에 이렇게 아들로 태어났고 그래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자기만 나 잘났어요 뭐 이랬어요 이런 거 아니고 진솔하게 자기 이야기를 펼친 다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자가 3가지 이유를 놀랐다는 거예요. 럼의 방에 가서. 첫 번째, 양적 방대함이에요. 책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방탄소년단의 대표 럼의 방이. 두 번째, 공개된 책의 수만 헤아려봐도 바쁜 스케줄 중 수시로 읽어야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의 양이다. 네. 차 타고 가면서도 읽고 화장실 가서도 읽고 네. 둘째로 분야의 다양성이다. 에세이, 소설부터 인문, 사회, 과학, 서적, 시집에 이르기까지 꽤 넓은 분야의 책을 읽어봤음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로는 시기적 방대합니다. RM은 19세기 고전에서부터 2000년대를 풍미한 시집, 책임 베스트셀러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시기를 아우러 읽고 있다. 분야별 책을 살펴보면 RM의 취향을 보다 면밀히 탐색할 수 있다. 네, 걔네들이 노래 연습만 하기도 바쁜데 이렇게 방대한 책을 소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인트 본 콜루치 22살짜리 세인트 본 콜루치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캐나다 배우예요. 우리나라 병원에서 수술 중 감염으로 죽었어요. 언제 죽었냐면 2023년 4월 24일 날 죽었어요. 제가 그날 인터넷에서 발췌한 거예요. 4월 24일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에서 발표한 거예요. 어디서 발표했어요?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에서 발표했어요. 23년 4월 24일 날 제가 인터넷에서 발췌했다 그랬죠. 그룹 방탄소년단 BTS 멤버 지민을 닮으려고 약 3억 원을 들여서 12차례 성형 수술을 받다가 잠들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 홍보 담당자 에릭 블레이크는 매우 비극적이고 불행하다고 애도로 표현했다. 어디를 지민 방탄소년단의 지민 아시죠? 이쁘게 생겼죠? 6명이 다 이쁘게 생겼지만 지민이 좀 더 독특하게 이쁘게 생겨서 머리띠를 이렇게 잘 나와. 노래할 때. 걔랑 똑같이 수술을 해달라고 얼마 들었어요? 3억 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12차례 성형 수술을
12번째 받다가 죽었어요. 아유. 네. 콜루치는 외모의 턱 부형물 삽입 수술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지만 외모에 대한 자신이 없었다. 네모난 턱선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V라인 턱선을 원했어요. 누구처럼? 지민이처럼. 콜루치는 지난해 6월부터 6개월간 2부작 한국 드라마의 예쁜 거짓말을 촬영했고 이는 올해 10월 미 주요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K-팝 아이돌이 되는 부유한 중학생 역할을 맡아 열연 중이었다. 키 182cm, 몸무게 82kg.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에요. 본인 콜루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번째 지민이처럼 턱선을 부위를 하다가 죽었어요. 수술하다가. 네. 자,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있죠? 그래서 내 아이들에 대해서 자존감을 키워주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본 콜루치에게 사람들이 야, 넌 키가 182에다가 몸무게가 82. 와, 넌 저기 교환학생 역할을 맡은 열연 중이잖아. 너 진짜 멋있어. 친구들끼리라도 자꾸 이렇게 해줬다면 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건 본 콜루치 이야기를 들어줄 친구가 없었겠지. 그죠? 우리는 학교 폭력에서도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들이 충분히 있다면 학교 폭력이 안 일어나요. 분노가 사그라들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 이야기를 어떻게 잘 들어주느냐. 청소년 강의 주제 아이디어 한번 보십시오. 이건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방탄소년단 쫙 노래 보여주고 다 그런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뭐 놀기만 하고 그냥 안 되겠죠. 제 담당은 무당치료 담당이니까. 그래서 자, 이런 자료를 준비해서 갔어요. 문학은 고백하지 않은 세상에 나오지 않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다. 세상에 나오지 않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외롭지 않은 것이 없다. 신답자. 상처는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안아주는 것이다. 네, 그거를 상처는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안아주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 폭력의 가슴이 언제나 해요. 그리고 그 말을 눈을 감고 자신한테 하라고 해요. 상처는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안아주는 것이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야. 네. 점점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제 그때부터 서로 대화가 소통이 돼요.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숲의 나무는 잘생기고 막 그런 나무는 지붕을 만드는 재료에 숟가락으로 쓰여요. 두 번째 잘생긴 나무는 집을 짓는데 기둥이 돼요. 그리고 제일 못생긴 나무는 결국 남아서 아름답고 푸른 울창한 숲을 이루는 거야. 이렇게 제가 얘기한 나무예요. 자, 숲에서 필요 없는 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제일 못생긴 나무들은 아름다운 숲을 만드는 거잖아요. 예. 꼭 해주고 싶은 말. 마음의 힘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랑과 신념의 중요성을 믿고 결코 꿈꾸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네, 이렇게 합니다. 말해주고. 네. 그리고 나서 하나씩 얘기합니다. 앞에 애들이 올 때 학교 부모님들이 다 출석부가 명단이 딱 와요. 어디 중학교 1학년, 어디 대학교 1학년. 그럼 저는 슬쩍 보면서 이름을 딱 불러서 자, 우리 희숙이 학생 꿈이 뭐야?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축구 선수요. 제가 처음부터 너 꿈이 뭐야 물어보면 애들 대답해요? 안 해요. 재미없어. 어떻게 생각하면 재수없어. 그 소리로 또 훈계야.
자, 이렇게 얘들이 반응이 오기 때문에 앞에 도입 부분에서 뭐부터 하냐면 제일 먼저 넌센스 퀴즈를 이렇게 탁 던집니다. 예를 들면 세계에서 꽃이 제일 빨리 시드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어느 나라입니까? 제일 빨리 넌센스. 네? 시드는 네, 시드니 나라입니다. 네, 애들 자, 맞췄으니까 상을 줘야 되겠죠? 초콜릿이나 자, 상. 그럼 나머지 애들은 또 그 상에 눈독이 되는데 저기는 가방에 우리가 눈독이 되듯이 눈독을 들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하면서 이게 그들이 마음을 끌어내는 거예요. 넌센스 퀴즈 몇 개? 3개만 던지면 됩니다. 3개. 자, 그럼 지금 즉석에서 합시다. 겨울에 제일 좋아하는 탕이 무슨 탕일까요? 겨울에 오면 제일 좋아하는 탕. 목욕탕, 매운탕, 목욕탕, 또 목욕탕, 또 뭐 있어요? 추어탕. 열장갑, 탕입니다. 장갑이 아니고 구신탕, 쌍화탕입니다. 근데 목욕탕도 맞아, 그죠? 네. 겨울이 제일 좋아하는. 근데 애들이 목욕탕 가요, 안 가요? 애들 목욕탕이 답이지. 그러면 애들 목욕탕 누가 가 이른다고 그러니까 쌍화탕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1시간짜리를 1분 도입 부분 선생님 소개 간단하게 그 다음에 또 2분 동안에 넌센스 퀴즈 3분 그 다음에 이제 강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눈이 반짝반짝 거리면서 예수님, 너 꿈이 뭐야? 꿈이 뭐야? 네, 대답을 해요. 그 중에서 늦게까지 모자를 내렸으면 애가 부자로 사는 거야. 이래요.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겠니? 먹고도 울고요. 와, 진짜 좋다. 선생님도 먹고 놀고 부자 되고 싶다. 일단 너 나랑 만나자. 뭐 이러는 깜짝 놀라는 거야. 이제 뭐 이래가지고 그냥 애들은 이제 쥐락펴락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의에 참석하는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수업의 핵심 주제를 설정을 해서 가는 겁니다. 선생님이 위로와 공감이 필요합니다. 야, 너희들은 부모들이 죽겠다고 돈 벌어서 학교 보내는데 학교 폭력이 뭐냐? 진짜 내게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애들 될까요? 전혀 그런 얘기는 요만큼도 안 꺼냅니다. 야, 애들 다 보면 하나씩 장점이 있어요. 야, 너 중학생이 키가 왜 이렇게 크냐? 나도 키가 컸어. 얼마나 좋아. 너는 눈이 되게 크네. 쌍꺼풀 하는데 돈 얼마 드는지 알아 너? 그래가지고 하나씩 칭찬하면 다 하는 거예요. 칭찬은 진짜 명약이에요. 예, 진짜 명약이에요. 그러니까 칭찬을 하나씩 돌아가면서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힐링이라는 목표를 설정합니다. 목표 설정. 네. BTS 노래와 제목에서 시 느끼기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야, 너희가 그렇지? BTS의 노래와 제목에서 시를 여러분 느꼈니? 학교 폭력이 애들이 머리 나쁜 애들이 학교 폭력하는 게 아니야. 아니에요. 네. 느꼈니? 그러면 네 그래요. 뭘 느꼈니? 그럼 각자 얘기하는 거 다 맞아. 걔가 무슨 소리 하든 맞았어 바로 그거야. 제가 딴 소리도 맞았어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황희정승의 내 말이 옳아. 마누라가 뭐야? 다 내 말이 옳다면 당신 말도 옳소. 그러니까 내 말도 옳고 내 말도 옳고 내 말 다 옳아. 정혜신 정신과 교수의 책이 있습니다. 내 말이 옳다. 그 책이 있습니다. 우리
저녁을 사서 봤습니다. 모두의 생각은 나름대로 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럴 때 이제 좀 더 제가 이렇게 재밌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소재 탐색, BTS, 물론 BTS의 노래 가사, 이모티콘, 기타, 미디어 자료 및 도서 등에서 선택해서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기타 강의 타이틀 아이디어. 자, 4번. 복사한 게 있죠? 찾으십니까? 네. 마이 스토리입니다. 마이 스토리.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예. 내 주변 인물의 서사. 내가 영화 감독이라면 주인공 가장 약하고 악하고 선한 캐릭터 좀 표현으로 얘네들이 알고 있는 뭘로 해야 돼요? 영화 같은 걸 예를 들어야 되겠죠? 예. 자, 나의 마이 스토리, 나의 과거, 현재, 미래. 한번 얘기해 볼까? 권희정 선생님은 제가 안 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을 하나도 안 했어요. 과 대표님하고 짝이니 과 대표님 오늘 안 왔어요. 어디 가셨어요? 근데 과 대표님 오늘 못해요. 근데 과 대표님은 앞에서 우리 시범을 했어. 권희 선생님만 안 했어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예.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하시면 됩니다.